텍스 004 세금을 모르면 큰 코 다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세금을 줄이려다 벌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요. 세테크라는 말이 나와요. 세테크. 지금 30페이지에 대한 첫 번째인데 세테크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 밑에 나와 있죠.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세테크가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것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분은. 자, 그 다음에 밑에 잘못된 세테크는 여기에 나와요. 바뀐 세법을 모르고 잘못 적용한 경우. 두 번째, 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탈세한 경우. 세 번째, 조세회피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개정세법이 있어서 하나의 비즈니스 사례를 좀 들고서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어느 분께서 이제 질의가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개정세법, 이미 세법이 바뀌기로다가 되어 있고 바뀌는 상황인데 아주 옛날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뀌기 전에 거.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그럼 누구의 정보를 누구와 계약을 하겠어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에 대한 진행하는 고객 입장도 마찬가지가 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세테크 부분들에 대한 걸 적용하시려 그러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잘못된 세테크 이제 유형이 나온 건데 바뀐 세법을 모르고 잘못 적용한 경우예요.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야. 세법은 매년 바뀌잖아요. 그렇죠? 매년 바뀌잖아요. 7월 말일자에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이렇게 바꿔갈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고 또 12월에 가서 어때요? 국회 본회의 때 예산안하고 해서 개정세법이 항상 매년 이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매년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그래서 세법이 바뀌면 합법이 탈법이 되거나 그 반대가 세법이 합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서 31페이지. 직장인이 시민단체에 기부하면 과거에는 근로소득에 공제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요? 이제는 기부금의 일정 세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다 세액공제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여러분과 다르다는 건 전정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전처럼 기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신고하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된대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바뀐 세법을 어기고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개정세법을 잘 업데이트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심지어는 어느 어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어플에서도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잘못된 세테크 두 번째요. 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탈세한 경우예요. 오케이? 탈세는 고의적인 세금 탈루, 세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세다라고 하는 것이 탈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대로 절대로 세테크가 아니다. 이 탈세는 세테크가 아니에요. 도둑질이라고서 이제 여기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부당, 과소,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가산세.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는 밑에 있는 거 보게 되면 과소가산세, 적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 납부 지연, 시간을 늦춰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2.5, 만분의 2.5 부분들에 대해 0.00025 이렇게 해가지고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에 여러분들 한번 봐볼까요? 이게 나름대로도 말이 정리를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밑에 한번 가볼까요? 과소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데 따른 가산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과소 신고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 그 이름 풀이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소 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10%를 부과하는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와 40%를 부과하는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하는 게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나오나요? 그렇죠? 또 하나, 이 가산세가 붙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네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데 대해 연체이자 성격으로 가산세. 우리 아까 했었죠. 하루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만분의 2.5. 그러니까 0.00025가 되겠죠. 그렇죠?
또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몇 프로를 부과한다? 3%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세액의 3%를 부과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3% 많이 들어봤었죠? 우리의 그 뭐 증여 상속세 뭐 이런 거 하게 되게 되면 자신이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에서 빼주잖아요. 그렇죠? 그 3%니까 3%가 굉장히 큰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페이지 32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서 봅시다. 아이고, 제가 페이지도 넘겨드릴게요. 자, 잘못된 세테크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3, 조세 회피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경우를 말을 하네요. 소송에서 패한 경우를 말을 하는 걸 볼게요. 자, 지금 페이지는 32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32페이지. 잘못된 세테크 외에 조세 회피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경우. 조세 회피 방식은 세테크했다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에도 적게 낸 세금을 추징당하고, 오케이.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밑에 이제 사례가 들어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조세 회피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총 10억 원을 본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아들 명의를 빌려 둘 5억 원씩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인당 이자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서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게 돼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그 종합소득세에 대한 거 금융종합소득세요. 앞에다 금융이라고 하는 거 붙인 거죠.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이자 밑에예요. 32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봅시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부분들에 대한 종합세 합산 누진에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형평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에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건지를 사실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거를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두실 필요성이 있겠어요. 1996년부터 실시되었지만 97년도 말에 외환위기가 있어 전면 보유가 됐었고요.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세가 됐고 2013년부터는 기존 금액이 4천만 원에서 어떻게 되냐가 2천만 원으로다가 인하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잘못된 세테크 3에서 하지만 중간 부분들이에요. 이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규격을 크다. 이 거래가 명백한 명의위장 거래로 밝혀지면 실질소득자인 아버지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추징. 오케이? 또는 명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적어되게 되면 증여세가 더 높은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세 회피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가는 오히려 세테크가 아니라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32페이지에 잘못된 세테크의 결과 가산세 납부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잘못된 세테크가 됐어. 거기에서 이제 결과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가산세라고 해서 우리가 가산세죠. 가산세는 세법에 정해진 신고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오케이? 이건 행정법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고객분들하고 나눌 거나 아니면 이거를 방송을 들으시는 자선가분들은 이 가산세라고 하는 행정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가산세, 그 다음에 세금 납부 지원 가산세, 우리가 아까에서 했었던 거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산세가 붙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되고요. 33페이지 오른쪽 부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최대 과소 납부세액의 최대는 몇 프로까지 갈 수 있다? 하루로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2.5씩이지만 과소 납부세액의 최고는 3%까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산세도 경감해 줄 때가 있다죠. 신고 기한 내하고 신고 법정 신고 기한 후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는 신고한 후 1개월 내에 수정 신고하게 되게 되면
해당 가산세의 90%를, 3개월 내에 75%를 이렇게 해서 경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신고 부분들을 할 적에 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신고가 뭔지는 또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밑에에 해설 달려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계속 이 각주 부분들 해석해 드리는, 이렇게 같이 읽어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수정신고가 뭔가 봐요. 애초에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했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많이 환급받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이를 정정신고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된다? 자진해서 이를 정정신고. 그러니까 자진해서 정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얘 수정신고하네.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 내에 뭔가를 잘못했다 해서 하게 되면 제가 그거 했는데요.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고칠게요. 수정신고하겠다게 되면 그래 너 했을 때 그런 가산세가 붙어 있을 거지만 네가 빨리 와서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경감해 줄게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뭐 90%, 75%, 50%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잘못된 세테크 결과 두 번째. 조세포탈죄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거야. 아하, 이 조세포탈죄가 이 아주 이 자산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조세포탈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 항목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그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그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 먹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 여러분도 여기 만약에 조세범에 대한 조세포탈죄라고 해서 적용을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조세포탈죄로다가 뭐 어떻게 하게 구속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옆에서 누가 쳐볼 거 아니야. 조세포탈 저 사람한테 그래서 조세포탈 죄를 졌대. 그럼 옆에서 읽어볼 거 아니야. 검색창에다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라고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열받으시겠잖아요. 그래서 자산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이 조세포탈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요. 오케이. 물론 처벌받기 전에 조세범 범칙 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탈세 행위가 사기나 기타 부적절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조사 결과 이중장부, 허위 계약, 증빙 서류 허위 작성, 부정 세금 계산서, 수수, 기업 자금 변칙 유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조세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에 고발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세범이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세범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고발이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고발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제 쪽에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야. 검찰 쪽에다. 그래야지만 이제 검찰에서 그거를 해가지고서 조세포탈죄로다 씌우게다 딱 하게 되죠. 오케이. 이번엔 뭐냐면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 끝에 뭐 징역형과 벌금형 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뭐냐 그러면 조사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오케이? 조사 포탈 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포탈 세액 등의 몇 배?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겠어요. 이 중에서 뭐냐 그러면 징역을 막 3년씩 산다 그러면 사람들 여기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다 내버리는 거야. 오케이? 조사 포탈범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두세요. 이거 알아두시면 이게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 2조, 3조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오케이? 잘못된 세테크 결과 세 번째,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처벌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케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관보에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금액이 공개되고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데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분들 딱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가장 빨리 딱 나와요. 이렇게 지분을 넣으면요. 얘 낼게요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테크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주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가이신 분들은 그래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산가 분들은 어떻게 되면 가장 라이브하게 계정세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오케이? 아무리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법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나 회계사나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기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도 세무 회계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할 적에는 항상 계정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